6.25 전쟁 때 포병 소위로 참전했던 조창호 씨가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간 지 43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조창호. 내가 끝까지 죽어서 싸우다 왔으면 더 싸야 돼. 다 늙어서 돌아오면 내 반이야. 꿈한테 어떻게 저희는 이제 살아 계셨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늘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 계신다는 그런 신념. 아, 이제 저분 얼굴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아. 6.25가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돼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살아서 돌아온 그는 국립묘지 전사자 위패에서 본인의 이름을 자기 지운 이름을 거예요. 손수 지웠습니다. 와. 조창호 중위는 남은 인생을 나라 지키는 일과 조국의 소중함, 국군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우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1930년 평양 태생이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항일운동을 하셔가지고 자, 내 손자만큼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름을 따자 해서 조창호라는 이름을 운동하는데 그 어렸을 때 서울 마포로 내려와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는데 마침 그 해 6.25가 터져버린 거죠. 그 수많은 민간인들, 특히 이제 그 인민군들이 서울에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이 공산당을 때려잡자라고 해서 바로 입대를 하곤 싶었는데 어떻게 입대를 하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딱 보니까 자기 집이 효자동이었는데 효자동 옆에 보니까 포병부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포병부대에 가가지고 내 입대를 하겠다. 너 그럼 학력이 어떻게 되냐? 연세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다.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장교를 해라.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포병 장교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다가 입대한 지 7개월 만에 강원도에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이제 포로가 됩니다. 세상에. 중공군 포로로 잡혀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인민군에게 인계가 되는데 그때부터 정말 아오지 탄광에도 끌려가고 정말 힘들게 사셨죠. 그래서 43년 만에 1994년도에 이제 귀국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전사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전사자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을 때 자기 손으로 묻어준 동료 국군 포로가 100명이 넘었대요. 이 어딘가에 내가 직접 손으로 묻어줬던 그 전사자 전후의 이름들이 있을 것인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피눈물이 났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6.25 전쟁 때 포로나 실종된 우리 국군 용사가 8만 3천여 명 되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소환된 것은 한 8천여 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네. 그 나머지는 왜 안 돌려주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북한에 남겠다고 그랬다. 이렇게 사실 이제 북한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은연중에 참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국군 포로였는데 돌아왔노라. 이렇게 하는 분이 나타났으니까 군으로 봐서는 진짜 아주 반가운 일이고 예, 아주 축제 분위기 그런 거였죠. 예. 자, 조창호 중위가 잡히고 2년 뒤 1953년이죠. 남북이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제 포로 상태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협정에 의하면은 전쟁 끝나고 이후에 포로들에게 남한이냐 북한이냐 혹은 중립국이냐 세 군데 중에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줬었는데 조창호 씨도 그러면 같은 선택지가 놓여졌을까요? 안 주어졌다고 봐야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이게 다 100% 교환을 해야 되는데 조창호 중위 같은 경우에는 1951년 5월 강원도 현리에서 이제 포로가 된 걸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끌려다니다가 1952년도에 소위 이제 조선인민군 의용군이라는 곳으로 이제 강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하고 해서 이제 탈출을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소위 뭐 악질 분자로 이제 분류가 돼갖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오지 탄강 등등등 그런 데로 이제 강제로 이제 배치가 돼갖고
13년 동안 이제 탄광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북한의 정치범들하고 뒤섞여갖고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이불이라든지 베개 이런 거 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고된 노동을 이제 했었다는 것이죠. 베개와 이불도 없이 예, 예. 살았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때 발음이 되게 어눌하셨잖아요. 예. 내가 끝까지 죽어서 싸우다 왔으면 더 싸야지. 이 동포들이 서울시 위기 건설하는데 벽도 한 장 연결 어떻게 못하고. 그 이유가 이제 탄광에서 일한 지 한 10년쯤 되던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빨이 다 빠지셨대요. 영양실조요? 그 보니까 이제 13년 동안 치약 칫솔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항상 탄광에서만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폐에 그 탄광의 그 석탄 먼지 이런 게 쌓이셔가지고 진폐증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심하니까 그제서야 자강도에 있는 산골 마을로 보내졌는데 그곳에 가서는 또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농장에 편입돼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곳에서도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죽어라 고생시키는 거네요. 아니 이 조창호 중위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쓴 돌아온 사자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아오지 탄광이 아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오지 탄광에서 조창호 중위와 나머지 그 국군 포로들이 얼마나 이 나쁜 대접을 받았냐면은 그 한 국군 포로는 어느 날 밤에 굉장히 배가 아팠대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그 다른 죄수 중에 하나 이제 의사 출신이 있어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밤에 몰래 먹었던 어떻게 해서 구한 미숫가루를 물에 안 타가지고 꾸역꾸역 먹다가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진 거지. 죽었어요, 국군포로가. 그리고 아오지 탄광에 갇혀있던 국군포로가 유일하게 그 힘을 내는 게 언제냐면 가끔씩 밖에 들판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게 시킨대요. 그 안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들판 나가면 염소같이 풀이랑 풀을 다 뜯어먹는데요. 그리고 개구리도 그냥 껍질만 벗긴 채로 먹어버리고 오만 벌레는 다 먹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이 내과질환 배탈로 다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치료도 없으니까. 6.25 때 북한군이 이제 병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포로를 잡으면 그냥 끝까지 포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죠.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압제를 당한 거야. 근데 우리가 너희들을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너희들 의용군이야. 그래서 실제로 의용군으로 강제로 편입시키고 무슨 일을 시키냐면 주로 이제 복구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의 폭격으로 왜냐하면 전투부대 시키기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철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거기가 가장 많은 미군의 폭격을 받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배치를 해가지고 써먹은 거죠. 북한에 6.25 전쟁 나갔다가 네, 다시 이렇게 한국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간첩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남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국군 포로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린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고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뭐 남조선 핏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군 포로 가족이라면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하거든요. 길가에 지나가다가도 국군 포로 가족이라고 하면은 많이 막 뒷소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네, 막 얼굴 뻔뻔하게 쳐들고 다닌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5번 탈북을 시도했다면 4번 북송을 된 거잖아요. 네. 처음 실패해서 북송된 게 몇 살 때예요? 12살이에요. 12살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보위부 생활도 하고 저기 꽃바꾸도 이제 꽃바꾼 거예요? 꽃바꾸는 거기 노동단련대인데 제인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는 데거든요. 한국에 오다가 아빠랑 엄마랑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잡혀서 보위부에 북송됐어요. 보위부 나가서
이제 국군 포로 가족이지만 한국 오다가 잡혔으니까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걸 해서 너네 한국 가다 잡혔나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사실대로 알고 싶어서 사람을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이제 때리고 막 몸에 피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근데 안 말하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아버지가 맞은 걸 봤어요? 그 구르장에 감옥이 있어요. 조그만 감옥이 있는데 그 이제 가족들은 따로 이제 가둬였거든요. 네. 같이 안 가둬놔요. 그 옆에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맞고 나서 조사 다 받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감옥은 여기 있는데 그 아빠랑 엄마랑 있는 감옥은 옆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다 맞고 조사 받고 나서 들어갈 때 다 끌려 들어가요. 피가 엄청 흘리고. 아버지 얼굴 아직도 기억나요? 맞았을 때? 네, 기억이 나요. 그 조그만 그 개구멍 같은 그런 새살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끌고 가는 거. 근데 아빠 모습에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아빠가 한 번씩 맞을 때면 저 막 나가서 아빠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만 듣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향수 씨 아버지는 국군 프로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거기 제가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 포입에. 근데 한 달 내내 엄마랑 아빠랑 항상 그렇게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남자가 맞으면서 소리를 그렇게 비명을 지를까.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딱 자꾸 옆에 달려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16살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빠가 불려 나갔다가 조사받고 또 끌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살창으로 잠시 내다봤는데 거기서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고 아빠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가나 그냥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엄청 맞고 끌려 나갔으니까 걸지 못하는데 막 끌고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말한 게 정치부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아빠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온몸에 피투성이로 끌려나갔던 모습. 그 이후로는 소식도 못 듣고 지금은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소식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한마디 한다면 무슨 얘기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때 못했던 얘기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게. 그때는 사랑이란 단어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아빠라고 계속 불러보고 싶어요. 두려웠으니까 무서웠고. 추석이 되면 아빠가 계속 찾아와요. 추석이 되면 아빠가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추석이 되면은 아빠가 계속 저를 계속 불러가지고 제 눈에 계속 보여요, 아빠가. 근데 아빠가 저들한테 한 번 때린 적도 없고 욕 한마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청나게 저를 이뻐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모습이 막 맞아가지고 제 발로 걸어도 못 나가고 끌려서 나가는 그 모습이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불안해요. 항상 아빠가 살아계신다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추석 때마다 계속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니까 돌아가셨지 않을까. 나를 어렸을 때 너무 이뻐해줘가지고 이렇게 날 찾아오는 걸까. 근데 이게 인정도 못할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제사상을 차리기도 불길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향수 씨,
오늘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용기를 내서 오셨을 텐데 이 말씀 하나가요. 세상에 많은 증언이 되고 또 국군 포로 문제, 왜냐면 이제 뭐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 지금 문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시신이라도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기다리는 이 가족들이 많거든요. 좀 더 이렇게 환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증언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영수 씨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